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여성의 꿈이고 이분은 규모가 있는 식당을 개업해서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장원이다. 나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염색을 하러 왔다. 나는 머리 색깔을 하늘색 또는 보라색으로 염색하려 한다. 그러나 중간에 불현듯 내 머리가 여전히 흰색으로 염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불안해져서 다급하게 검은색 염색약을 내가 직접 바른다. 나는 내가 무슨 색깔로 염색하려 했는지 순간 잊은 듯도 하다. 이제 염색이 되었겠지 싶어 나는 스스로 머리를 감는다. 감고 보니 내 머리는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얼룩덜룩하다. 거울로 내 머리를 비춰보니 소갈머리와 앞머리를 중심으로 탈모가 너무 심각하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작은 웅덩이들처럼 빠져있다.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탈모로 피부가 드러나 얼룩덜룩해 보일 뿐이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하늘색이나 보라색으로 염색하려 했다는 걸 기억한다. 나는 당황스럽다. 그 순간 미장원 원장이 다가온다. 원장은 예전의 요가원 원장과 비슷하다. 일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며 내 머리를 살펴본다. 원장이 현재로서는 흑채를 뿌려야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원장이 나에게 헤어 흑채를 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여분으로 필요하겠다 싶어 흑채를 더 사러 간 듯도 하다. 나는 다시 머리를 감는다. 머리를 감으며 고민한다. 차라리 머리를 자를까? 새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머리를 감은 후 화장대에 앉아 원장에게 헤어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의견부터 듣고 갈게요. 얼마 전에 본 유튜브에서도 그분이 항암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셨는데 젊은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슬플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나름의 많은 시도들을 해보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질 정도로 내 상황이 극한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늘색 또는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개성이 강하고 뭔가 도드라지는 나의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내가 미장원에 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염색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힘든 이 상황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내 머리카락을 없애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중간에 탈모로 피부가 드러나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에 그 상황에 내가 맨 처음에 하늘색이랑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려 했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이 부분이 저는 내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원래 내 마음을 이렇게 기억해낸다는 게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질문은 꿈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꿈에 적용해 본다면 꿈에서 나의 행동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죠.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적 차원에서 머리카락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꿈을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껏 고수해온 가치들이 힘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늘색과 보라색은 내가 고수해오던 신념들과 그것에서 비롯된 바램인 것 같습니다. 하늘색과 보라색은 묘하게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땅과 떨어져 저 높은 곳에 있죠. 이것은 한 차원 내가 처한 현실에 기반하지 못한 생각들에 대한 은유 같습니다. 보라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스럽고 영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지만 딱 그만큼 현실에서 멀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바랬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신의 고결함과 고귀함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경험의 장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색깔이 여전히 흰색으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가운 발견이죠. 흰색의 머리카락, 이때 흰색은 늙어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래되고 낡아버린 생각들, 따라서 유효하게 쓰일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치들이 대체 뭘까 자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을 확인한 나는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내 신념과 가치들은 볼품없고 무력해 보이니까요. 그런 채로 외부에 드러났으니까요. 두려움은 언제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앗아가는 법이죠. 내가 무슨 색을 희망했는지 따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검은색 염색약을 머리로 가져갈 뿐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빨아들이는 색입니다. 나는 현재 극심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은 이쪽 극단에서 갑자기 저쪽 극단으로 튀어버리거든요. 나만의 색깔을 주장하고 강한 애착을 보이다가 갑자기 나의 색깔과 빛깔 전부를 깡그리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탈모로 이어졌죠. 나의 행동에서 조급함과 분주함이 두드러집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까지 잊어버렸을 정도로 여유를 상실했습니다. 미장원에서 내가 보여준 적극성과 자발성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님으로 와 있는지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미장원에서 내 손으로 머리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내 머리카락에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죠. 이 이미지가 은유하는 바는 무엇일까? 나의 신념들, 나의 가치관에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부한 탓인데 내 고집이 워낙 완강하다는 뜻일 겁니다. 다른 이들이 내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두지 않았던 것이죠. 뭐냐면 내 안에서 다른 요소들은 이고의 고집과 습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잣대가 고집스럽게 유지되어 온 이유인 거죠. 저는 이 꿈에서 불안해져서 다급하게 검은색 염색약을 내가 막 직접 바르는 모습이 요즘 제 모습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 못하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굉장히 불안에 빠지고 내가 그랬을 때 최우선으로 잡고 싶은 게 생존인데 생존을 지킬 수 있다면 이라고 내가 전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걸 막 마구잡이로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생각해 볼 여유는 저한테 주지 않고 급한 불을 끄는 그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를 좀 더 궁지로 몰게도 하고 제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늘색이랑 보라색으로 염색을 할 때 보통 머리를 완전히 탈색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머리색이 흰색이라고 했을 때 저는 나는 흰색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이게 내 기존의 그 검은색을 빼게 하는 과정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 머리 색깔을 빼는 그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나는 미장원에 있습니다. 내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색깔이고 내 스타일이야 라고 고집해왔다면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 머리카락에 외부인의 손길을 허용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문제입니다. 나의 색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개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대가로서 손님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뿐더러 손님으로서의 품위 또한 잃어버렸죠. 더욱이 머리카락에는 극심한 손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울을 봅니다. 이는 내 안에서 깊은 성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힘없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나의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고수해오던 생각들이 맥없이 빠져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즉슨 내가 고수하던 가치들과 의견들은 이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괴롭지만 그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갈머리와 앞머리가 없습니다. 소갈머리는 깊숙하게 자리하여 에고의 습성을 지탱해 주던 생각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앞머리는 이것이 나이고 내 모습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대외적으로 내세우던 생각들과 연관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가치와 의견들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라는 거죠. 미장원에서 나는 손님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손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꿈의 말미에 이르러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헤어스타일은 페르소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지를 고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집하던 내 색깔, 내 스타일 이외에 다른 색깔과 다른 스타일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미장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장원 측에서 내게 건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지배적 삶의 태도와 가치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도태되었으니까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 빠짐은 심해질 것이니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나온 세월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봤을 터 거기에서 배운 바도 있을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중책을 맞게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보여지고 싶은 모습 대신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장원 원장과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는 거기에서 마련될 겁니다. 원장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원장을 신뢰하고 그녀가 건네는 조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원장은 내게 보다 근원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나의 두상과 얼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게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는 원장이거든요. 적절한 치료는 탈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니까요. 그렇다면 내적 차원에서 탈모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머리카락이 빠진 그 자리에 새롭게 자라날 생각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새롭게 자라나야 할 머리카락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장원에서 손님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입니다. 현재 나는 꽤 규모가 있는 식당의 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꿈으로 짐작컨대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내적 차원에서 미장원의 손님으로 머무는 경험과 깨어있는 삶에서 식당 오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장원에서 손님의 자세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 욕구를 분명히 알고 표현하고 그 표현한 이후에 타인, 그러니까 전문가인 그 상대가 제안하는 바를 듣고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맡길 것을 맡기고 그 소통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장이 제안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 흑채를 제안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미장원 손님은 다른 영업점들의 손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헤어 손질은 은근히 까다로운 영역이죠. 미장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처럼 간단하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중간중간 소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요구는 정중하지만 세밀해야 하는 것이죠. 최종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그에 대한 불만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장원에서 내가 한 행위는 전혀 엉뚱하고 대단히 안타까운 방식으로 적극적이었고 자발적이었죠. 따라서 미장원에 있는 누구에게도 탈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음을 이 꿈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뜻이죠. 원장은 내가 하는 양을 지켜봐온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흑채뿐입니다. 흑채는 쏙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대신할 최후의 보루 같은 것입니다. 흑채는 일시적인 땜빵용입니다. 흑채가 내 머리카락이 될 수는 없죠. 손쉽고 빠른 해결책이지만 흑채 사용은 두피 건강에는 대단히 해롭고 머리 빠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히 예상되죠. 내 머리카락에 대한 통제 욕구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흑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슨 머지않아 내가 지켜온 가치와 신념들 대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장원 원장도 지금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겠으나 머리카락에 대한 나의 과도한 통제가 그녀의 역할을 축소시켰죠. 머리카락에 대한 강한 통제 욕구에서 자신을 좀 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죠. 얼굴 화장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헤어는 전문가의 손길이 보다 유용합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 갈 때 내게 어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요소들이 건네는 의견과 조언들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을 보면 내가 수용해야 할 의견과 조언들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이들의 가치나 의견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고는 다른 이들의 손길을 매몰차게 내치거나 접근 불가의 표지판을 세운 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가치와 의견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설정해 놓은 여러 잣대들과 편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한편 그것이 내 일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치료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미장원에서 손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손님으로서 미장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원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경우도 있을 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카락 손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거부될 수 있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원장이 추천하는 헤어스타일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동의하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 내게 어울린다면 따라가 보는 경험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쪽에서 먼저 알아서 예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맡겨보는 경험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유연함을 배우는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늘색과 보라색 이미지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꿈의 준엄한 명령이잖아요.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리카락에 내 손길 이외에 다른 이의 손길을 허용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할 때 마음속으로 외우기 좋은 주문은 하늘을 보라 이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심호흡을 하고는 다른 이의 손길과 손질에 내 머리를 맡기는 시간을 당분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손님으로서의 자세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그게 되게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안에서 내 생각과 욕구를 잘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그게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내가 믿고 있어요. 타인과의 소통 안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기 어렵다고 제가 믿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이 꿈하고는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꿈을 통해서 했던 생각은 내가 거울을 보는 방식은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이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먼저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해지는 힘을 갖기 어려운 방식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소통의 힘을 믿지 못하고 이 나를 표현할 때 통제된 방식으로 하려고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는 그런 습,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시선을 모든 것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그 제 습,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장원 손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만약에 머리의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마음에 안 들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을 요구하고 다른 방식을 찾고 이것을 제가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뭔가 한번 그렇게 어그러지면 그 어그러진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어그러짐 자체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